안녕하십니까. IB 한국문학교사 서상훈입니다. 오늘은 소설의 주인공인 제인의 성격을 작품의 공간적 배경과 연결시켜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인의 성격은 세 가지 요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애정결핍, 계급의식, 그리고 열등감입니다. 소설의 첫 번째 공간적 배경은 리드 부인이 소유한 게이츠헤드입니다. 제인은 고아로 태어나서 여기서 천대를 받으며 자랍니다.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에 목말라 있습니다. 제인 자신의 언급을 살펴보면 한때 그녀는 리드 부인의 관심을 받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리드 부인이 조금도 관심을 주지 않자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제인의 애정결핍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약종상 로이드 씨와의 만남입니다. 여기서 로이드는 붉은 방에 갇혔다가 기절한 제인에게 직업적인 상냥함을 보입니다. 그러자 제인은 갑자기 그를 통찰력 있으면서도 선량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이처럼 제인은 자신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에게 금세 마음을 열고 의지합니다. 비슷한 현상이 이후에도 몇 번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로체스터입니다. 솜필드의 지배자인 로체스터가 제인에게 관심을 보여주자 그녀는 금세 그를 사랑하게 되고 그를 세계 최고로 남자다운 사람이자 미의 표준이라고 미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게이츠헤드와 로드 기숙학교에서 주변 사람들이 어린 제인에게 일관되게 요구하는 것은 착한 아이가 되라는 것입니다. 착한 아이가 되면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말에서 제인은 당시 사회가 요구하는 착한 여성, 즉 가정의 천사가 되어 사랑을 받습니다. 다음 공간적 배경인 로드 기숙학교에서 제인은 헬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라면 황소의 뿔에 들이받쳐도 좋아. 애정에 대한 그녀의 목마름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로드 기숙학교의 교장인 템플 선생은 제인에게 아낌없는 애정을 쏟습니다. 제인은 행복해하며 그녀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그녀는 6년 후에는 학생에서 교사로 신분이 상승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템플 선생이 결혼으로 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 애정을 쏟아줄 존재가 없어지자 갑자기 제인은 학교를 못 견뎌야 합니다. 그녀는 나는 자유를 갈망했다 라는 말을 남기고는 학교를 떠나 솜필드로 가서 아델러의 가정교사가 됩니다. 여기서 제인이 사용한 자유라는 단어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소설에서는 단어의 의도된 오용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단어만 보면 그녀가 자주적인 여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음 단락에서 그녀는 나에게 자유란 다른 곳에 가서 새롭게 예속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그녀에게 자유란 새로운 누군가를 찾아가서 새롭게 구속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소설에서는 사랑이란 단어를 지배와 정복이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템플 선생의 결혼은 제인의 삶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됩니다. 자신을 아껴주던 템플 선생이 어느 날 훌쩍 떠나버립니다. 당연히 제인은 커다란 상실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평생 자신을 떠나지 않고 애정을 줄 수 있는 누군가를 고대하고 솜필드에서 로체스터와 만나게 됩니다. 여자 경험이 많은 로체스터는 한눈에 제인의 애정결핍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매일 밤 그녀를 불러내어 넓은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다가 나중에는 잉그램 양을 이용해 질투심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제인은 로체스터의 의도대로 금세 그를 열렬히 사랑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언급할 것은 제인이 가진 계급의식입니다. 솜필드 이후로 제인은 신분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상대방의 신분에 따라 태도를 바꿉니다. 이런 그녀의 계급의식은 곧 신분 상승의 욕구로 이어집니다. 로체스터가 제인에게 청혼하는 장면에서 그녀는 솜필드를 떠나기 싫은 이유를 여기서는 열등한 심성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릴 일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말하는 열등한 사람들이란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제인과 로체스터가 약혼한 사실을 알고 페어팩스 부인이 그와의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충고합니다. 그러자 제인은
화를 내며 나가버립니다. 물론 결혼의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 불쾌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전의 제인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태도입니다. 이제 자신은 로체스터의 약혼녀이므로 페어팩스 부인을 자기보다 아랫사람으로 보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요? 제인이 솜필드를 떠나 무어하우스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한 성당에 도움을 청하러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일하는 가정부를 만납니다. 그러자 제인은 내 궁핍한 처지를 도와달라고 이런 여자에게 부탁하는 일은 견딜 수 없었다 라고 말하고는 옆의 농가에 가서 돼지죽을 얻어 배를 채웁니다. 그녀가 말한 이런 여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윽고 제인은 굶주림에 지쳐 탈진 상태가 됩니다. 그러자 그녀는 내 시체는 극빈자 무덤에서 썩는 것보다는 차라리 길거리에서 까마귀 떼에 뜯어먹히는 편이 나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왜 극빈자를 까마귀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무어하우스에 도착한 제인은 신존의 부탁을 받고 조그만 학교에서 그 마을 농부들이 딸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때 제인은 사실 그것은 천한 일이며 자신의 사회적 신분이 추락했다며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삼촌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자 금세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말합니다. 왜 제인은 그 일을 천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제인의 계급의식은 로체스터와 결혼하려는 이유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로체스터가 상냥한 사람이고 그래서 결혼하려는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전혀 상냥하지 않은 인물이라면 제인은 도대체 왜 그와 결혼하려고 하는 걸까요? 저는 여기서 신분 상승의 욕구가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룰 것은 가난하고 못생긴 고아라는 제인의 열등감입니다. 그녀는 종종 거울을 보며 그런 자신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종종 로체스터가 자신을 정중하게 대해줬더라면 불편했을 텐데 함부로 대해줘서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열등감은 그녀가 로체스터에게 순종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로체스터와 결혼을 약속한 후에 제인은 주로 벌사와 관련된 이상한 사건을 몇 번 겪게 됩니다. 그때마다 로체스터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합니다. 제인은 논리적으로는 전혀 납득하지 못하지만 혹시라도 그가 가난하고 못생긴 고아인 자신을 미워할까봐 억지로 납득한 척을 합니다. 결말에서 거액의 유산을 물려받은 제인은 다시 로체스터를 찾아갑니다. 이때 그녀는 이제 자신에게 그와 어울릴 만한 자격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삼촌의 유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의 재산의 차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결국 제인은 결말에서 로체스터와의 결혼을 통해 자신이 가진 애정결핍, 신분 상승의 욕구, 열등감을 모두 극복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로체스터의 행동을 통해 그가 정말로 제인을 사랑하는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